안녕하세요. 취업이 보인다의 조서연입니다. 오늘은 남다른 10대들의 진로 전략 알아보는 특성화고 진로 수업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은 고졸 취업이 가능한 대기업 채용 소식입니다. 먼저 코오롱 인더스트리에서는 계약직의 연구보조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고졸 이상으로 이공계열 전공자를 우대하고요. 연구소 개발품 제조 실무 경력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3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SK이노베이션에서는 연구소 파일럿 플랜트 계약직 연구실험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지원 자격은 고졸 이상으로 화학공학과 화학계열 전공자, 그리고 필름, 광학 소재 취급 경력을 지닌 분을 우대합니다. 지원서 마감은 3월 3일 자정까지입니다. 다음으로 일양약품에서는 수출입 사무보조와 전산 업무를 담당할 무역팀의 계약직 사원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고졸 이상이면 전공은 무관하고요. 신입 또는 경력이 1년에서 2년 사이인 분들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3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랑풍선에서는 웹디자이너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분들이 지원할 수 있고요. 여행사나 항공사 경력을 지닌 분들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서는 3월 5일 자정까지 받습니다. 이상으로 취업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특성화고 진로 수업 1부에서는요. 동구 마케팅 고등학교의 진선미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진쌤 아니 오랜만에 오시는데요. 그동안 계절이 진짜 바뀌긴 바뀌나 봐요. 저 같은 경우는 날이 좀 풀리니까 그렇게 노곤할 수가 없고 졸립고 몸이 무겁고 하는데 네, 봄이 오는 것 학생들도 같아요. 이제 마찬가지려나요? 그렇죠. 네네. 저희가 2월이 제일 바빠요. 네. 막 제 친구들이 아니 겨울방학 한 지 얼마 됐다고 봄방학 또 하냐고 그러니까요. 막 이러시는데 사실은 학교는 2월이 훨씬 더 바쁩니다.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3월을 준비하려면 봄과 함께 새 학기를 준비하잖아요. 근데 올해는 사실 더욱이 취업이 조금 뒤로 수년되면서 아직 취업을 못하고 졸업한 친구들이 아마 각 학교에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각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지도 부장 선생님들은 남았던 졸업생들의 취업 때문에 아직 매일매일 나날이 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저도 역시 조금 한 명이라도 더 취업을 시켜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고 이제 또 2학년들은 이제 3학년이 돼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이제 올라올 거라서 어떻게 하면 취업 전략을 잘 세울 수 있을까? 아마 취업이 보인다 방송을 꾸준히 보면 답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취업이 보일 겁니다. 네. 이렇게 좀 지금은 좀 많이 좀 어렵고 힘든 친구도 분명히 있겠지만 또 계절처럼 봄은 오는 거니까요. 맞아요. 예, 꼭 좋은 소식 네. 좀 많이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어떤 게 성공한 자소서고 또 어떤 게 또 실패한 자소서인지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은 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바탕으로 직접 한번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는 시간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뭐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선생님 어떻게 써요?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 그럼 우리 하나씩 써보자.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보통 자기소개서 특히나 이제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대졸자보다는 훨씬 더 이 학교 생활이나 경험이 조금 짧고 또 아직은 이제 사회에서 좀 얘네들 어리다 이런 느낌을 또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진솔한 자기소개서를 원하는데 이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부분이 뭐냐면 성장 과정, 그다음에 성격의 장단점, 학교 생활, 그다음에 입사 후 포부. 보통 요 정도가 이제 기본 영역이고 요즘은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그 회사에 있는 그런 지원서를 보통 주셔서 거기에 작성을 하기도 하지만 그냥 개인이 한번 작성해서 개인 양식으로 가지고 와보세요 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뭐 기본 양식으로 하시죠 라고 할 때 요 네 가지는 꼭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한 가지씩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성장 과정 이야기를 좀 해보면 옛날에 이렇게 썼었죠. 저희 취업하거나 아니면 조선 아나운서 이렇게 취업하려고 했을 때 몇 남 몇 녀 중에
몇째로 네. 태어나서 그쵸. 자상하시고 어머니와. 자유로우신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자랐습니다. 예. 왜냐면 성장 과정이니까 그런 걸 좀 기술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했어요. 또 맞아요. 빠지지 않는 거. 저희의 집 가훈은 뭐 성실하자 하면 된다. 뭐 이런 가훈 아래 이렇게 자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성장 과정을 과연 기업에서 왜 보고 싶어 할까? 왜 이 이야기를 꼭 첫 번째 항목으로 적으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아보자. 물론 이제 가족의 가풍이나 어떤 가족의 분위기를 알고 싶은 이유도 있겠지만 사실은 성장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니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런 가족사를 알고 싶어서 이걸 쓰라고 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요즘 기업들도 뭐 이제 핵가족화 된 것도 다 알고 또 기업에서 서로 이렇게 많이 가족의 내용까지를 막 관심을 두고 이러지 않는 풍토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딱 그거인 것 같아요. 인품, 뭐 가정에서 배운 어떤 성장의 느낌을 알고 싶은 건데 그게 뭐 어머니 아버지 자애로우시다고 아이가 자애로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요즘 없을 겁니다. 그럼요. 좀 사회가 변했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정말 내가 성장 과정 안에서 정말 잘 배웠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꼭 뭐 어머니 아버지와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성장하는 지금까지 19년, 18년 동안 성장하면서 어떤 에피소드라든지 또 회사에 누를 끼치지 않고 제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걸 좀 재미나게 풀어보자. 그래서 변화하고 있는 사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발맞춰서 성장 과정을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위기에서 성장했는지를 그런 옛날 진부한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은 이제 나는 이런 걸 배우면서 자랐는데 그걸 좀 에피소드와 함께 섞어서 스토리텔링처럼 예. 쓰는 걸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장 과정을 할 때 저희가 뭐 요즘 뭐 TMI 이런 말 많이 하니까 뭐 가훈이 어떤 건지 네. 어머님의 직업이 어떤 거였는지 이런 것보다는 좀 업무나 회사 생활과 연계를 했을 때 딱 한 가지 어떤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정말 좀 키포인트 한 가지만 딱 공략을 하는 게 요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좀 성장 과정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래서 본인에게 이렇게 미쳤던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나 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좀 극복했다. 이런 걸 좀 정리해 본다든지 또는 유년기에 저는 이런 게 좀 호기심이 있었어요. 저는 좀 이런 게 문제의식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좀 해결을 해봤어요. 이러면 좀 문제 해결 능력이 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이런 이제 자기가 뭐 전공에 따라서 금융이라든지 뭐 제조라든지 뭐 이런 어떤 현재 관심 분야에 연결시켜서 좀 언급을 해보면 직무와도 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 환경이나 성장 배경 이런 것보다 요즘은 좀 그냥 분위기 또 이제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에피소드 예. 이런 거랑 좀 연결해서 인생의 이야기를 좀 재미있게 그러니까 여기 성장 과정 부분은 누구나 다 다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잖아요. 다른 부분은 좀 비슷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성장 과정은 아주 특별하게 나를 좀 차별화시킬 수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이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에피소드를 섞어서 써보자.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좀 예시를 통해서 좋은 그 이해가 되는 성장 과정 한번 살펴볼까요? 네, 뭐 이제 저희 학교의 금융 친구가 아주 그냥 보편적으로 썼는데 그냥 학생다웠던 예시가 있어서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요즘은 그 은행권에 취업을 할 때는 각 학교마다 추천 인원을 한 명씩 받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뭐 어떤 전공을 갖고 있는 학교라도 은행권에 추천을 해서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제 고객에서 행원으로 어머니께서 어렸을 적에 저에게 처음으로 만들어주신 통장이 바로 어느 은행의 통장이었습니다. 물론 가고 싶은 은행이 되겠죠. 특성화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제가 가장 가까웠던 그런 은행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2학년에 전공을 선택하면서 저는 금융자산 마케팅과를 선택해서 금융특강과 각종 여러 가지 금융 지식들을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경제구조를 이해하고 금융에 대해서 조금 더 다가갈 수 있게 성장하게 되었다. 어렸던 고객에서 이제는 어느 은행의 행원이 되어서 고객에게 만족을 드리고 나아가서 금융 전문가가 되어지는 또 우리 은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이미지 제고 차원의 그런 행원이 되고 싶다.
되게 어려운 말은 없어요. 예. 내용 안에서 어려운 말은 없고, 어릴 때 이런 엄마가 통장을 좀 만들어 주셨다라든지, 또는 내가 금융과에 이렇게 진학하면서 또 그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다라든지, 뭐 이게 실제 예전에 이제 저희 학교 학생 보면은 그 통장을 진짜 만들었나 싶어서 의심할까봐 자기 통장을 진짜 들고 간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랬더니 어떤 친구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전 지금부터 모든 은행의 통장을 다 만들어야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어디를 갈지 하는데 모르니까. 그래서 네. 내가 그렇게 저축하는 정신이 있으면 뭐 좋다. 그래서 뭐든지 준비할 수 있으면 그것도 또 자신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은행하면 사실 또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가장 또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렇죠. 아이템이고 에피소드여서 교과서처럼 이렇게 딱 들어맞는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성격의 장단점. 이거는 이제 말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똑같은 잘해야 말이라도 되죠. 어떻게 이걸 돌려서 말을 하느냐에 맞아요. 따라서 예. 중요하기 때문에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그 네. 돌려서 말하는 걸 어떻게 포장을 할 그러니까요. 건지가. 왜냐면 장단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제 기업 인사 담당자 분들께서 가장 먼저 읽어보는 부분이다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점, 단점 없는 사람 없죠. 누구나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는데 장점은 멋진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친구가 이런 점이 있구나. 이런 점이 있구나. 근데 중요한 거. 단점, 어떤 단점 가지고 있을까? 근데 그걸 잘 극복하고 있는 또는 잘 개선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노력들을 좀 보여주는 게 중요해서 그렇기도 하고 인사 담당자들이 또 이 부분을 많이 보는 이유는 이 친구가 본인을 어느 정도 알고 파악하고 있는지 예. 남들이 하는 칭찬 또는 남들이 너 지적하는 지적, 단점 이런 거보다 본인 스스로 이걸 솔직담백하게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회사에 와서도 장점은 장점대로 드러내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개선의 의지를 보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남들이 많이 쓰는 그런 제시어나 단어들보다 조금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겸손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좀 표현해보고 또 단정적으로 나는 이렇다. 그러니까 나는 이럴 수 없다. 막 이런 표현보다는 조금 교육적으로 교육을 받았다든지 가정에서 이런 걸 극복했다든지 조금 간접적으로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조금 적으면서 부드럽게 넘어가는 것도 좋겠고요. 또 이제 그렇지만 강점은 구체적으로 하되 단점은 조금 개선의 의지와 함께 써야 된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선의 의지와 함께 써야 된다. 그래서 그 개선의 의지가 조금 실현 가능한 거짓말이거나 또는 이 말이 돼? 이 말도 안 돼. 실현할 수 없어. 이런 거보다 가능성이 있는 현실성이 있는 것들로 보여지면 이 친구는 되게 발전하겠구나 라는 이런 느낌이 들도록 쓰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점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라고 하셨는데 이걸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네. 이게 좀 탁 심사위원들의 마음에 꽂힐 수 있는 표현이 될지 궁금하네요. 네네. 저도 사실은 이거 지도할 때, 자소서 지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훨씬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참신한 표현들을 너무 많이 잘 쓰기도 네. 해요. 근데 그게 과연 맞는지 틀리는지를 항상 점검받고 싶어 하거든요. 아이들이다 보니까.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생각한 솔직한 느낌대로 그냥 쓰는 게 가장 맞다. 그렇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쓰라고 하니까 예시를 좀 말씀드려 보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한 번 시작하면 저는 끝을 봅니다. 이 친구는 뚝심이 있겠구나. 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잘 이야기합니다. 뭐 친밀도가 좀 높겠구나. 뭐 누군가 잘못을 지적하면 바로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돌려서 예쁘게 쓰진 않았지만 그냥 고졸의 학생다운 표현들인 것 같아요. 뭐 교실에서 가장 먼저 저는 불리우는 사람이다. 저도 교실 문을 딱 열었을 때 누구야 잠깐 선생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부를 때 얘를 부르면 되게 부담이 없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뭐 부장님이 이 일을 시키고 싶은데 저 친구를 시키면은 왠지 자기 업무 아니라고 거절할 네. 것 같고 뭐 조금 싫어할 것 같고 이런 거보다 내가 먼저 불렀을 때 부르고 싶은 친구다. 요런 거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다. 요런 거.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부지런하고 성실합니다. 요런 표현보다 대신, 예. 우리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다. 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난다고 하면 크게 뭐 얘가 살림을 하고 밥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되게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계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적어도 회사 다니면서 지각 안 하고 회사 일찍 와서 부지런하게 회사 일을 해주겠구나라는 어떤 그런 그림이 좀 그려지는
그래서 이렇게 좀 구체화된 표현을 쓰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런 표현들 보니까 정말 좀 명확하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장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쉽다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단점을 이제 어떻게 이제 둥글둥글하게 음. 이게 좀 단점이지만 사실은 단점이 아닌 걸로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네. 요것도 이제 친구들이 썼던 예시인데요. 뭐, 저는 우유부단하다. 이 단어를 딱 들으면은 뭔지 딱 알겠는 거죠. 예. 결정장애인 것 답답한, 같고, 네. 답답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잘 못 내린다라는 조금 우회적인 표현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우유부단합니다. 요 단어보다 제가 아까도 앞에서 좀 단정적인 표현을 조금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냥 결정을 잘 못 내립니다. 그게 그건 거거든요. 근데 우유부단 이렇게 딱 들으면은 이렇게 좀 숨이 예. 답답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잘 못 내리는 단점이 가끔 있지만 대신 신중하게 결정하려고 노력한다. 예. 이렇게 좀 개선의 의지를 쓰고 또는 이제 저는 완벽주의입니다. 요거는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예. 장점이 될 수도 그럼요. 있는데 요걸 이제 조금 우회적으로 표현해 보면 꼼꼼해서 일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야근을 해서라도 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잡고 회사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애가 좀 느리고 이럴 수는 있어도 꼼꼼하게 잘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친구들이 쓴 말 중에 저는 좀 가끔 친구들이 잔소리쟁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잔소리쟁이? 요거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주변 사람이나 주변의 일들을 잘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신 소통과 표현의 방법을 예쁘게 하려고 바꿔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고등학생이 잔소리를 해봤자 뭐 얼마나 하겠나. 근데 이렇게 예쁘게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더 부각돼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이렇게 돌려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친구들이 너무 솔직해서 이런 건 쓰면 안 되는데 쓰면 안 되는 네. 단점들을 또 쓰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제가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이런 말은 쓰면 안 돼를 막 적어서 보여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깜짝 놀랐던 경우인데 정말 이런 단점은 실제 있더라도 네. 쓰지 말아야 된다. 그쵸, 정말 예. 그런 단점이 있다면 얼른 고쳐야 취업할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건데요. 나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남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예. 근데 실제 이런 친구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이기적인 사람이 이기적인지를 모르죠. 그러게요. 이기적이라 딱 워딩을 하면서 네, 그 깜짝 놀라는 건데 예. 본인이 이게 단점이라고 딱 써가지고 온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의 여지를 보여도 보여질 수가 없는 그렇죠. 부분이죠. 이거는 좀 변하기 어려운 성향이어서 만약에 이런 부분이 진짜로 본인에게 있다라고 느끼면 사실 되게 느꼈다라는 것만으로 제가 칭찬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예. 본인이 이기적일 수 있다라는 거. 그렇지만 회사에서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얼른 이 부분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 뭐 두 번째도 이렇게 보면 남의 이야기는 듣고 흘려버린다. 이러면 이제 과장님, 부장님이 딱 면접을 볼 때 얘한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러니까요. 듣고 흘려버리는데 이런 것들 또 뭐 함께 일하면 짜증이 나서 못하겠다. 이거는 제가 그래요. 이거는 일기장에 써야 되는 얘기다. 자소서에 쓸 수 없는 얘기다. 뭐 혼자서 뭘 할 때가 가장 행복하다. 요즘은 조직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협업이거든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혼자 일하는 게 좋다. 근데 이런 건 이제 업무의 어떤 특성상 직무적으로 뭐 웹디자이너인데 웹디자이너도 사실은 협업을 하는데 혼자 작업하는 거에서 뭐 강점을 드러낸다.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금 돌려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혼자서 뭘 할 때가 가장 행복하고 편하다. 요거는 협업 능력이나 소통 능력이 좀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이런 단점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읽은 가장 충격적인 단어였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은 전부 꼰대로 느껴진다. 너무 솔직하게 솔직했다. 썼는데 예. 제가 그게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선생님도?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그 아이의 솔직했던 심정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 와. 정말 회사 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마음은 안 빨리 됩니다. 예. 빨리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도 같이 이해를 하고 같이 맞춰가야 되는 게 회사 생활이다라고 제가 한참 또 인성지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몇 가지 더 한 뭐 욱하는 성질이 있다든지 뭐 건망증이
심하다든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솔직하게 단점을 써보자라고 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쓰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개인주의 성향이라든지 협업이 좀 문제가 될 만하다든지 조직 적응력이 없어 보이는 이런 친구들은 자기가 이걸 느꼈으면 정말 훌륭한 겁니다. 그럼요. 예, 네. 얼른 수정하고 행동 수정도 하고 실천 수정도 해서 자기 목표를 잘 잡아가지고 그래야 자기를 좀 개선해야 취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근데 이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정말 10대 친구들이니까 예, 이게 좀 있을 법한 이야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저는 또 참 순수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네네. 예, 반성도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과 단점 좀 조화롭게 작성한 예시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죠. 네네네. 뭐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다. 보통 이제 친구들이 뭐 도전 정신이 있다. 무슨 근거로 너 그런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좀 말을 버벅버벅 할 때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실제 정말 도전을 했던 이야기를 근거로 스토리텔링을 좀 하자. 1학년 때 증권투자 상담사라는 전문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1학년 때부터 되게 노력하는 친구였구나.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쉽게 한번 실패를 경험하고 잠시 낙담했지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실패도 했고 낙담을 했어? 친구들이 이래요. 선생님 실패하고 낙담한 거를 써도 되나요? 아니요. 실패한 거 했다고 해야지. 그럼 뭐 한 번에 다 합격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증권투자 상담사 이런 자격증은 굉장히 어려운 그럼요. 자격증이거든요. 실패는 단점이 아닌 것 예, 같아요. 실패를 하는 것 자체는. 맞아요. 예,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는 그 노력의 시점이 중요한 거지 실패했다라는 거는 별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그럼요.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은 증권투자 상담사가 뭐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격증 이름이 바뀌기도 해서 좀 어려워요. 정말 네. 실제 증권투자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 자격증은 증권사에 가면 다 따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특성화고 친구들이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되게 높게 평가할 수 있거든요. 어. 그래서 낙담을 했지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회복을 할 수 있었고 재도전을 할 수 있었다. 실제 도전 정신이 이렇게 있었구나.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공부를 한 결과 합격의 기쁨을 2배로 느낄 수 있었다. 실패를 했기 때문에 2배로 기뻐할 수 있었고 이 친구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을 더 키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시작하면 그 일에만 몰두해서 다른 일을 조금 소홀해지는 편이 있지만 이게 이제 이제 단점인 단점이 거죠. 나오네요. 네. 있지만 몰두한 일에 대해서는 최고의 집중력을 효율성을 높여서 완벽하게 끝내려고 노력한다. 이 친구가 조금 몰두하면은 다른 일을 좀 못하는 소홀함이 있을 수도 있구나. 이게 저희들이 많이 하는 실수기도 네. 하죠. 그렇지만 최고 집중력을 보이려고 노력한다. 자기가 어떤 부분이 소홀한지를 알고 노력하려고 하는구나. 잘 조화롭게 쓴 학생다운 자소서라고 좀 느껴졌어요. 예.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중을 좀 봤을 때는 단점은 사실 거의 스치듯이 지나가는 것 같고요. 장점에 네.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좋은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정답은 없으니까요. 네네네. 자, 그런데 이제 저는 또 고민이 되는 게 우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10여 년을 친구들과 함께. 그러다 보니까 좀 어떻게 하면 이 자소서에서 나만의 좀 차별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 이게 좀 걱정인 것 같아요. 네. 매일 똑같은 급식 먹고 맞아요. 똑같은 수업 듣고 그러니까요. 거의 뭐 급식 메뉴를 외우다시피 하죠. 저희 학생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강조해서 쓰자고 하는 부분이 요 학교 생활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은 학교 생활 많이 기대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비슷하거든요. 급식 먹고 아침에 학교 가서 수업하고 뭐 이렇게 특강 듣고 취업 교육 받고 이런 게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별게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여기서 이제 조금 자기의 자랑거리를 좀 끌어내 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취업 포트폴리오 만들 때도 이 부분에서 너희의 좀 장점이나 너희의 차별점을 드러낼 수 있다. 왜? 똑같이 급식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이 급식이 정말 맛이 있어서 학교를 와요.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하면 선생님 저는 급식 맛없어서 학교 다니기 싫어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학교 생활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취업 교육을 받았어도 내가 그 취업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직무와 그다음에 회사 생활의 조직 적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기 위해서 느꼈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지를 좀 맞춰서 이야기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전공과 직무와 또 회사의 업무와 이렇게 연결지어서 하다 보면 또 이 안에서 이제 뭐 나는 어떤 독서를 했다. 독서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나의 인생관이나 어떤 가치관이 있었는지를 녹여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 이 친구 요런 생활에서 요런 걸 느꼈네. 그리고 이제 학교들이 조금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런 뭐 봉사활동단 뭐 또는 뭐 인품 인성 개발 프로그램 요런 거에 좀 예쁜 이름들을 붙여요. 예. 저희 학교에도 보면은 이제 학교 홍보단은 뭐 동구 나래 또는 또 이제 뭐 아침 인성 프로그램 뭐 로즈 운동 이런 거 하면 인사 담당자들이 로즈 운동은 뭔가요? 라고 했을 때 인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아니라 인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느끼고 발전되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면접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생활 부분을 조금 더 매력적으로 내가 직무와 좀 연관되고 좀 임팩트 있게 쓴다면은 똑같은 학교 생활이지만 내가 조금 더 차별화되게 보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 예시를 통해서 학교 생활의 좋은 예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가장 비일비재한 예로 저는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전교회장을 했습니다. 뭐 하다못해 환경 지킴이 반장을 했습니다. 뭐 이런 게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이야기할 때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 강점과 어떻게 네 역할이 주되게 보였었는지를 좀 잘 써보자. 그래서 다음 예시를 좀 보시면요. 고등학교 2학년 전교 학생회장을 했었습니다. 우와, 근데 요즘 학생회장 안 해본 친구가 없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회장이 워낙에 좀 많아요. 학급에서도 1인 2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학생회장을 한 건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다만 자체는 네. 다만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과 바뀐 구성의 축제를 진행했다. 아, 그랬구나. 처음에는 축제의 여러 가지 변동 사항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평소 축제 준비 기간 한 달을 2달로 늘려가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한 달 만에 하던 거를 내가 학생회장 되고 나서 내가 2달 동안 준비했다. 아, 이 친구는 훨씬 더 준비성이 있었어야 된다라는 걸 파악했구나. 이런 점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빠뜨리는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습관, 자치회를 구성해서 기획회의를 주도하고 협동심을 기르게 되었다. 아, 이 안에서 네가 느끼고 네가 주도했던 점이 이런 것들이었구나 라는 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강조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저 학생회장 했어요. 저 축제를 이끌었어요. 그거보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났는지를 눈으로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도 보통 숫자 좋아하죠. 예. 네, 숫자. 뭐 예를 들어 직업방송 취업이 보인다를 보고 내년도 취업률이 뭐 30%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정말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죠. 그죠. 네, 저도 꿈이 제 이루어졌으면 꿈입니다.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런 것처럼 학생회장을 통해서 축제를 했는데 그 다음 내용을 보시면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 만족도가 70% 이상에 달하게 되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 그럼 사실은 다른 내용을 다 읽는 것보다도 70%가 넘게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아졌다라는 이 숫자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라는 게 좀 확 와닿을 수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내가 어떤 역할을 해서 조금 성장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숫자를 좀 잘 쓰자.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요. 좀 분석적인 통계 자료를 보여주자. 이러면 훨씬 더 에피소드가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이 이제 입사 후 포부 작성법인데요. 사실 이게 또 지원 동기만큼이나 어려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원 동기, 입사 후 포부 이런 거 쓸 때 친구들이 참 어려워하는 게 네. 기업을 몰라서요. 그러니까요. 네. 정보가 없으니까. 네. 대기업만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좋은 기업이지만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으로 빨리 눈을 돌려서 많이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면 기업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특성화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우리 특성화고 선생님들도 기업에 대해서 너무 많은 정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우리 취업이 보인다 앞에 그 기업 정보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그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되신다는 네, 말씀도 하시고.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학생들하고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면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마인드 제고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부분들이 입사 후 포부에 이 기업이 이렇습니다. 너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이 정도를 알고 있어? 라는 어떤 놀라움을 좀 보여준다면 훨씬 이 학생한테 호기심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을 좀 많이 이해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을 좀 이해하라고 하셨는데 사실 뭐 보통 이제
기업을 지원하게 되면 선생님께서 많이 좀 권해주시는 게 홈페이지를 들어가 봐라, 검색을 좀 해봐라 막 이러는데 이 밖에 또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중소기업들은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막 선생님 홈페이지가 없어요. 아, 걱정하지 마. 자, 홈페이지가 없다라고 할 경우에 홈페이지가 있을 땐 당연히 홈페이지를 낱낱이 봐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좀 제가 그렇습니다. 언제 이 홈페이지를 특허냈는지 숫자까지도 잘 읽어보자. 정말 그렇게 낱낱이 보고 회사를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홈페이지가 없다면 이 회사에서 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어떤 사업 아이템이나 요즘 어떤 시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 기사만이라도 좀 읽어보면서 회사에서 이런 걸 관심 두고 있다라는 걸 내가 조금 알고 그걸 자소서에 녹여낸다면 아, 이 친구 되게 많이 우리 회사에 대해서 알고 왔구나. 이런 것만으로도 사실은 좀 믿음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의 최신 이슈나 트렌드 분석 또는 현실적인 회사의 관심사를 좀 같이 녹여서 적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오늘 저희가 이 이야기를 다 좀 해보고 짚어보면 좋겠는데 제가 좀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다음 시간 좀 넘겨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좀 학생들에게 자기소개서를 지금도 또 쓰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좀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네네. 해주시죠. 제가 이제 예시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이렇게 됐는데 아마 저희 친구들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 직업방송에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기업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그걸 잘 알고 있는 만큼을 자소서에 녹여내는 거 그리고 많이 쓰는 것만큼 이상의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번 쓰고 선생님 다 썼어요. 제가 얘기해요. 세상에 다가 어디니? 너 밥 오늘 먹고 안 먹니? 밥 매일매일 3끼씩 먹는 것처럼 자소서도 하루에 3번씩 쓰자. 많이 쓰는 것만큼 성장할 거고 많이 아는 것만큼 너에게 취업에 눈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성화고 친구들 지금부터 취업 준비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취업이 보인다 방송 많이 보시면서 또 좋은 내용 많이 알려드릴 테니까 또 합격하신 분들의 자소서도 많이 읽어보고 또 많이 써보고 꼭 성공하는 올해 2019년도 또 취업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 선생님 또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진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